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시기를 임금 협상 결렬로 지난달 30일부터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여러분들의 협상은 안녕하신가요?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 동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협상을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비즈니스는 협상의 연속입니다.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내가 과연 어떤 협상을 해야 되지? 협상의 A부터 Z까지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협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상이라는 키워드 하면 주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에 협상이라는 키워드를 쳐보시면 주로 대통령 간의 외교 협상, 아니면 노사 간의 임금 협상, 또는 스포츠 스타들의 연봉 협상 등 주로 거창한 것들이 많이 키워드 검색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만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켈러그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인 리 톰슨은 당신은 운전을 해서 출퇴근하는 시간보다 협상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연봉 협상을 하신다든지 전세와 관련된 임대차와 관련된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부 간의 가족 간의 협상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디서나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협상을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자, 협상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협상이란 서로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협상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 과정들은 전부 다 협상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매일과 같이 우리가 협상을 해도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협상을 배워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초중고는 물론이고 대학교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협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는 본능과 그리고 경험에 의존한 협상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 본능과 경험에 의존한 협상은 필연적으로 불안함을 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본능적인 협상 패턴을 일상 속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중고차를 사러 중고차 시장에 가셨습니다. 딱 마음에 드는 차량이 한 대 발견됐습니다. 가격만 딱 맞으면 나는 이 차를 사겠다라고 하고 가격표를 봤더니 가격이 본인은 1,8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비쌉니다. 가격이 1,9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고민이 들죠. 내가 먼저 제안을 해서 1,800만 원이면 사겠다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일단 한번 들어볼 것인지 이럴 때 여러분들 본능적인 협상의 패턴이 드러납니다. 일단은 각각의 경우에 리스크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딜러 A에게 이 차가 마음에 들어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 차로 제가 하고 싶은데 가격이 약간 비싸네요. 혹시 1,800만 원까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오늘 일시불로 결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딜러 A의 반응이 뜻밖에도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계약서 작성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찜찜하시죠? 당했다 싶으시죠? 불안하시죠? 먼저 가격을 제시하거나 내가 먼저 결정을 내릴 때 치명적인 리스크는 속된 말로 호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제시했던 그 기준점이 오히려 상대방이 생각하는 기준점보다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일단 한번 들어보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들어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격 협상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을 때의 치명적인 리스크가 한 가지 있죠. 기준점을 상대가 먼저 선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협상학에서는 앵커링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항해를 하다가 닻을 내리면, 앵커를 내리면 닻이 내린 지점에서 정박하게 되듯이 처음에 제시됐던 숫자나 그 기준점이 당사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커다란 압박감을 주면서 협상 전반에 걸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앵커링 효과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딜러 A의 협상 방식, 과연 적절했나요? 아마 노련한 딜러였다면 조금은 다르게 대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150만 원까지 빼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고요. 제가 최대한 50만 원 정도는 빼드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조금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마디 더 하는 것이죠. 사장님께서 인상도 좋아 보이시고 또 멀리까지 나오셨으니까 제가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한 2, 30만 원 정도 더 빼드릴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고 대표님 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한 3, 4분 뒤에 다시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까지는 안 해드리는데요. 현금으로 총 80만 원 할인 혜택에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무료로 드려서 총 1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가 1초 만에 150만 원을 딜러 A로부터 할인 받았을 때는 기분이 영 찜찜했는데 오히려 노련한 딜러 B가 힘들게 100만 원을 깎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안정감이 들면서 흡족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인식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협상과 관련된 중요한 인사이트 3가지가 도출이 됩니다. 첫 번째, 협상에서의 만족도는 객관적 수치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족도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영역이다. 협상 인사이트 2번째는 양보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첫째 안에는 절대로 예스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협상의 대원칙입니다. 첫째 안에 곧바로 예스를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기분이 찜찜하고 내가 협상을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이죠. 협상 인사이트 3번째는 협상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핵심이다.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성급함을 참지 못하면 만족도도 떨어질 뿐더러 실수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타이밍을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협상 유형입니다. 협상학에서는 크게 4가지 협상 스타일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 주도형, 두 번째는 영향력 표출형, 세 번째는 관계 배려형이고 네 번째는 정보 분석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과 주도형입니다. 성과 주도형은 기본적으로 협상 결과를 최우선으로 두고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를 합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곧바로 결론부터 본론부터 이야기를 하는 유형들이죠. 이런 분들과 협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영향력 표출형이고요. 기본적으로 외향적이면서도 관계 중심적인 유형이 바로 이 영향력 표출형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이분들은 평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요. 그리고 인정 욕구가 아주 강한 유형이죠. 특히 이런 분들은 협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명분과 타이틀을 아주 중시를 합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협상을 자율적으로 내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감정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관계 배려형이죠. 이런 분들은 주로 내성적이면서도 관계 중심적인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관계가 불편한 것을 잘 못 견딥니다. 그리고 조금 성과를 양보하더라도 관계를 우선시하는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관계 배려형이죠. 이런 분들과 협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유대관계를 조금 쌓은 후에 업무를 진행하거나 그 상대방과 아주 친한 제3자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정보 분석형이고요. 이런 분들은 내성적이면서도 성과 중심적인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분석적이죠. 그리고 정보나 데이터, 확률이나 기대값들을 사전에 잘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해서 협상에 임합니다. 우리가 만약 정보 분석형인 캐릭터와 협상을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치, 시각 자료, 객관적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납득을 시켜야 상대방이 설득이 될 겁니다. 먼저 나의 유형을 파악해 보신 다음에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협상 유형까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협상 유형은 어떤지까지 파악을 하신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상대방과 협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실무적인 팁을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상을 할 때 첫 10분 동안의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협상 초반 10분 분위기가 아주 긴장되면서도 약간은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결과에까지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협상 오프닝을 할 때 여러분들 누구에게 적용하더라도 틀림없이 적용될 수 있는 상대방이 가진 핵심적인 욕구 중에 한 개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성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을 잘 인정해 주질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돋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합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결정적 특징은 인정을 해준다고 해서 사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상 시작 전에 오늘 나는 상대방의 어떤 부분을 좀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이 작은 습관이 협상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협상을 잘한다는 것이죠. 협상은 비즈니스의 기본입니다. 협상도 배우면, 체계적으로 익히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